안녕하십니까. 가축 재보험. 자,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 재보험은 1과목, 2과목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2과목입니다. 자, 가축 재보험은 우리가 전체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 이렇게 어떤 점수 분포도를 봐보면 가축 재보험이 1과목에 따로, 그 다음에 2과목 따로 각각 15점에서 20점, 약 20% 이내에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자, 2과목 중심으로 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 재보험 자, 2과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일단 어쨌든 1과목은 거의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기본이 된다면 2과목은 우리가 어때요? 가축 자, 폐사를 했다 아니면 도축을 시켰다 했을 때 일단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을 산정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거의 계산 문제가 이렇게 이제 주를 이루는데 특히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제가 스타트를 자, 보험금 지급부터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기본서 254페이지를 보시면 자, 거기에 우리 보험금 계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할 우리 지금 보험금 계산식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목적물 가축에 대한 보험금 공식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제 전부보험이다 또는 초과보험이다, 일부보험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보험의 개념, 그다음에 초과보험의 개념, 일부보험에 대한 개념을 봐보시면 일단 가입금액과 보험 가액이 우리가 동일할 때는 전부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더 커버리는 경우에 우리는 초과보험. 그리고 뭐예요? 가액이 가입 금액보다 더 컸을 때는 일부보험입니다. 그러면 전부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에 있어서 우리가 보험금 산출식이 더 달라집니다. 특히 일부보험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손해액 전액을 주지 아니하고 비리보상을 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목적물 손해, 자, 보험금 산출 공식을 한번 봐보면 자, 전부보험과 초과보험은 보험금 산출식은 같습니다. 즉 지급보험금 산출식을 가보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고 계약자한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럼 이때 전부보험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주고요. 그 다음에 초과보험은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당연히 어때요? 이제 비례보상을 하고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입금액 한도로 주되 자, 보험금 산출식을 가보게 되면은 손해액에서 자, 비례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즉 손해 곱하기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금을 한 다음에 자, 거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다 차감을 하는 것은 자, 동일합니다. 다만 먼저 자, 비례보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다는 것. 해서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그럼 봐보시면 자, 뭘 알아야 된다? 보험 가액을 알아야만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손해액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서 자기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이 보험 가액과 손해액 구하는 게 저희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축에 대해서 일단 보험금 산출식을 알아야만이 자, 여기에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 산출식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뭘 주게 되냐면 비용을 주게 됩니다. 해서 이 보험금, 가축에 있어서 보험금은 먼저 방금처럼 우리 목적물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비용 손해에 대해서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때 비용 손해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이 5가지를 암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잔손, 잔대기 이렇게 저희가 암기를 했었습니다. 잔손, 잔대기. 즉 잔이라는 건 뭐예요? 잔조물 처리 비용. 그죠?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그 다음에 잔조물 보존 비용. 잔손, 잔대, 대이권 보존 비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협력 비용 해서 저희가 암기를 할 때 잔손, 잔대기 해서 총 5가지 비용 손해를 대해서 발생했을 때는 자, 계약자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각각의 자, 우리가 한도가 있겠잖아요. 자, 그 한도를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잔존물 처리 비용은 첫 번째 키워드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손해 중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잔존물 처리 비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차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도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얘들을 일단 우리가 비용 발생했어. 방금 보시면 자, 손해방지 비용이다 했을 때 애들 있잖아요. 애들은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발생한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은 이 잔존물 처리 비용에서 뭘 빼고 준다고요?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고 준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됐어요. 이 비용 손해 5개 중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것은 딱 1개, 즉 잔존물 처리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잔존물 처리 비용에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그 상한선은 뭐냐면 바로 손해액의 10%가 상한선입니다. 즉 손해액이 1,000만 원이다 그랬을 때는 얼마? 100만 원까지만 주는 거예요. 근데 손해액이 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10%니까 200만 원. 근데 계약자가 자 손해액이 1,000만 원인데 계약자가 잔존물 처리 비용을 2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200만 원을 다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이 10%이기 때문에 100만 원까지만 준다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자 일부 보험인 겁니다. 우리 목적물 보험의 일부 보험이에요. 그럼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이 잔존물 처리 비용도 어떻게 하냐면 비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자, 전부 보험이나 초과보험일 때는 그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자 전액을 다 지급을 하지만 그렇지만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얘도 어떻게 한다고요? 비례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즉 비례 보상이 한다는 건 뭡니까? 처리 비용에서 가입분의 가입 금액으로 해서 비례 보상한 그 금액에서 뭘 빼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키워드는 애들도 뭐 한다? 비례 보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시면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된 금액과 자 여기서 계산된 금액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계산된 금액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금액을 표현합니다.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의 계산된 금액과 이 목적물 손해보험금이라는 것은 우리 가축 목적물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이 목적물 보험금을 합하여 뭘 초과할 수 없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나머지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대입금 보전비용은 뭐라 했어요? 방금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합니다. 자, 이 공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잔존물 처리 비용이 아니라 손해방지 비용 곱하기 보험 가입분의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해서 비례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즉 손해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입금 보전 비용은 우리 잔존물 처리 비용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자기 부담금만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나머지는 뭐예요? 비례 보상은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협력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이 기타 협력 비용은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얘는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뭣도 하지 않는다. 비례 보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온 금액 그대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협력 비용이 자 1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다. 그러면 일부 보험일지라도 비례 보상 하지 아니하고 그 100만 원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 4개의 손해방지 비용부터 기타 협력 비용은 공통점은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잔존물 처리 비용과 그 목적물, 그 가축 보험금을 2개를 합하여서 이 애들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차이점이겠잖아요. 그래서 비용 손해가 총 5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둘 것은 뭐냐면 자 유일하게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것은 잔존물 처리 비용. 자 나머지 4개는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5개 중에서 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 보상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기타 협력 비용만 자 이렇게 어떻게 비례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잔존물 처리 비용은 우리 목적물 가축 보험금하고 합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즉 손해 방지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자기부담금 산출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기부담금. 자, 자기부담금은 저희가 조금 산출하는 방법들이 각각 좀 다릅니다. 그럼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부담금 어쨌든 간에 차감을 합니다. 봐보시면 자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 자 이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 자 이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금액을 표현하냐면 바로 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즉 전부 초과보험일 때는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손해액이 전부 초과할 때는 이 손해액이 지급보험금에 의해서 산출된 계산은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근데 일부 보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 바로 여기 비례 보상한 금액이에요. 그럼 일부 보험은 뭐예요? 비례 보상한 금액. 즉 손해액에다가 비례 보상한 겁니다. 즉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 자 각각의 이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게 되면은, 그죠? 여기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자기 부담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라?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됩니까? 자기 부담금이에요. 해서 저희가 자기 부담금을 구할 때 무조건 손해액에다가 자기 부담비를 곱한다.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즉 일부 보험인 경우는 뭐예요? 비례보상한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비를 곱한 게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이 되더라.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 여기 금액이었잖아요 방금. 즉 손해액이나 또는 뭐예요? 비례보상한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비를 곱하게 되면 바로 얘가 뭐가 되냐면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즉 전부 초과일 때는 손해액이더라. 여기서 계산 방식 금액이라는 것은, 그리고 일부 보험이라는 것은 즉 손해액에다가 이렇게 비례보상한 금액을 갖다 우리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금액을 각각 이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을 1과목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게 되냐면 1과목에서는 자기부담금 그 박스를 봐보게 되시면 얘를 갖다가 보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험금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담비를 곱하라는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1과목에서는 이 보험금이라는 것은 이 금액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돼요? 이제 계약자한테 주는 지급보험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혼동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씨입니다. 자, 계약자가 자기 부담 비율 20%를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자, 손해액이에요. 근데 보험이 전부보험 초과보험인 경우에는 방금 그랬잖아요. 손해액에다가 바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해액 곱하기 자기 부담이 20% 하게 되면 20만 원. 자, 얘가 뭐가 되냐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부 보험입니다. 즉 손해액이 300이고요. 가입 금액이 500이고 가입이 1000입니다. 얼마도 50%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럼 이때 자, 손해액 곱하기 자, 가액 분모가 보험 가액분의 분자가 가입 금액이잖아요. 가액분의 가액.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게 되면, 즉 결론은 뭡니까? 이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20% 곱하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은 30만 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가축 지급보험금에서는 이 방식대로 의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고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특약이 있어요. 특약. 그 특약 중에서 자, 특약에서 좀 특이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애들이 누구냐면 대지입니다. 대지. 즉 대지하고 그다음 우리 가금류예요. 가금류. 가금류는 닭, 오리, 꽁, 메추리 이런 애를 가금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특약에서 대지 특약 중에서 3가지입니다. 3가지. 그 특약이 뭐냐면 질병위험보장 특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염 재보장 특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 이연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정기적 장치 이연보장. 그 다음에 가금류에서도 폭염 재보장 특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 이연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자, 사고 원인이 즉 대지가 폐사를 했는데 사고 원인이 바로 이 셋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질병, 폭염, 정전치. 그리고 역시 가금류가 폐사를 했는데 폭염이라든가 전기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자기 부담금을 방금 있잖아요. 이 공식에 의해서 자기 부담금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우리가 기본이 뭐냐면 일단은 최저가 자기 부담금이 얼마냐면 200이라는 겁니다. 즉 산출된 금액하고 방금 우리 그 공식 있잖아요. 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요. 이 공식 즉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이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얼마하고 비교한다. 200만 원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총 5가지. 폭염, 질병, 폭염, 전기장치. 폭염, 전기장치. 즉 대지와 가금류에서 큰 거 쓴다고요. 큰 거. 맥스 값을 쓰는 거예요. 맥스. 자, 여기 방금 이거 자, 이렇게 손해액 비례보상한 거 이렇게 산출된 방금 저 공식에서 산출된 금액과 200만 원을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거 맥스값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산출된 금액은 뭐까지 포함이냐면 우리 목적물 자기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방금 잔존물 처리 비용 우리가 자기부담금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목적물 자기부담금과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 자기부담금을 합해서
그 합한 금액과 200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특징적인 거. 대지에 있어서는 폭염, 질병, 정기적 장치. 그 다음에 가금류에 있어서는 폭염, 정기적 장치는 이 1번과 2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1번과 2번에 의해서 산출된 이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우리가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한다는 것. 그래서 자, 이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복보험이 있습니다. 중복보험. 일단은 중복보험의 개념은 중복보험 있죠. 중복보험은 첫 번째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겁니다.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자, 얘가 지금 소를 보험에 가입했다. 근데 이 소를 A사한테도 보험을 가고 B사에도 보험을 가입했다는 겁니다.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2개 이상 가입을 하는 거예요. 2개 이상.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조건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뭐가 더 커야 되냐면 그렇게 이 합한 보험 가입 금액이 무엇보다 더 커야 되냐면 보험 가입보다 훨씬 더 컸을 때 우리는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얘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복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 가입이 1억이에요. 그런데 나는 보험 가입을 A 보험사에도 보험을 가입해놨고요. B사에도 보험 가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A 보험사한테 7천 가입해놨고요. B사한테 5천 가입해놓은 거예요. 자, 가입 금액이 1억 2천이고 가입이 1억이죠. 자, 초과보험이 형성됐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보험회사가 2개 이상 우리가 걸었을 때 그리고 같은 보험 목적물을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걸었을 때 얘를 갖다 우리는 중복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중복보험에 있어서 우리가 보험금을 우리가 A사한테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전액 다 받고 B사한테도 우리가 전액을 다 받게 되면 우리가 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득금지 원칙이 우리가 손해보험을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 안분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우리가 가축 재보험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A사가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얘는 자, S보험회사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일단 내가 손해가 발생을 해서 제가 A 보험회사한테 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누구한테도 B, 여기요, 여기. 여기 A사, B 다 있네요.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우리 청구를 했을 때 이 보험회사에서 각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안분해서. 그럼 이때 안분해서 책임질 때 보험금 산출 방식이 2개인 겁니다. 즉 계산 방식이 동일하다 또는 동일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봐보시면 A사가 B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A사는 지금 보험금 자, A사, B사가 있어요. 자, A사가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라고 할게요. 자, B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이런 다른 회사들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때 우리 NH농협 손해보험 즉 A사는 보험 지급 방식이 실손보상 방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B사는 자, 비례보상 방식입니다. 이렇게 서로 보험금 판출식이 다르죠. 이런 경우는 다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A사도 실손이고요. 그 다음 B사도 실손보상이야. 그럼 얘는 어때요? 보험금 산출 방식이 같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각각의 자, 이 손해액을 안분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냐면 봐보면 이 보험금 지급 방식 즉요 우리 NH농협 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이렇게 준다 그 의미예요. 어떤 식으로 주냐면 자, 발생한 이 손해액 있죠. 손해액에다가 보험 자, 여기가 자, 이 말이 틀렸어요. 이 말이 자,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손해액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분의 그다음에 분자가 그 A사 있잖아요. A사의 보험 가입 금액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자, 얘들도 여기에서 뭘 빼게 되냐면 자기 부담금을 차감합니다. 즉 포인트는 뭐냐면 중복보험일 때도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번에 계산 방식이 동일하지 않아요. 자, 이랬을 때는 그 손해액에다가 분모가 보험금 합계를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에는 누구 거에 자, A사의 보험금을 갖다가 넣는 겁니다. 똑같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거.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중복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보험도 키워드는 뭐냐면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방식이 동일할 때는 뭘로 우리가 안분을 하게 되냐면 보험 가입 금액으로 안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 방식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뭘로? 보험금으로 우리가 안분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그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축 재보험에서는 우리가 애들 있잖아요. 소, 돼지 이런 각종 가축의 자기부담금은 뭐에 따라서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에다가 자, 이 금액에다가 뭘 곱해라? 자기부담비를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라는 것은 전부보험과 초과보험인 경우에는 바로 뭐가 자, 손해액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일부 보험이다 그랬을 경우는 비례보상한 금액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손해액 곱하기 분모가 보험 가액분의 가입금액. 자, 이 금액을 우리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해라? 자기부담비를 곱하세요. 그리고 이 금액에다가 자기부담비를 곱하세요.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 여기 다만 폭염, 정자기, 질병. 자 얘는 누구예요? 즉 대지에 의해서. 그리고 또 폭염과 정기적 장치는 누구에만 자 가급류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자 이렇게 산출된 방금 여기요. 자 여기에서 산출된 이 자기부담금과 200만 원 중 뭐해라? 큰 금액으로 적용하라는 그 의미.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축사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축사. 자, 축사 부분의 자기부담금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된잖아요. 우리가 축사는 보상하는 손해가 총 5가지입니다. 즉, 보상하는 재해가 누구냐면 여기 나온 거. 풍, 수, 설, 지진. 그 다음에 화재를 보상합니다. 자,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이 화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축사가 어디로? 이 주계약으로 올라간 겁니다. 축사가 주계약으로 올라가면서 축사에도 어떤 걸 하냐면 자기부담금 공제가 들어간 겁니다. 특히 누구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해서 이 화재가 어쩔 때는 자기부담금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어쩔 때는 자기부담금 공제를 하지 않냐면 결국에는 이 화재를 주계약에서 보장하느냐 아니면 특약에서 보장하느냐 그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삼 해가림설 있잖아요. 인삼 해가림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잖아요. 근데 이때 그 화재가 주계약에서 보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을 차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가림 시설과 우리 온해시설 버섯재배사 이 애들은 화재가 특약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사가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특약이어서 화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공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재가 이제 주계약으로 이번부터는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계약에서 보장을 하다 보니까 누구도 화재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자, 그런데 서로 자기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여기 풍수, 설,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방금 이 산출한 금액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출한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맥스값이에요. 맥스값. 즉 산출된 금액하고요. 얼마하고 50만 원을 비교해서 우리가 큰 값을 쓰는 게 바로 이 누구의 축사의 자기부담금 적용 공식이에요. 근데 화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는 바로 이 산출된 금액에다가 여기에다가 바로 자기부담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바로 화재 시에는 자기부담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이 이 자기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5%, 10%짜리 있어요. 5%, 10%짜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즉 5%, 10%짜리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자기부담금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가 올해 어떻게 해요?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됐다는 거 이거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말 봐보시면 자, 주계약을 보는 겁니다. 주계약에서는 우리가 말은 몇 프로냐면 자기부담이 20%예요. 근데 우리가 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마, 그 다음에 종빈마, 종모마, 그 다음에 경주마, 그죠? 경주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제주마.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애들은 다 주계약이 20%인 겁니다. 그렇지만 경주마만 자기부담비율이 서로 달라요. 즉, 자, 말을 봐보시면 주계약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계약은 기본적으로 자기부담비 20%라고요. 근데 경주마는 자기부담비율이 달라요. 다시 어떻게 다르냐면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 있잖아요. 즉 경마장 밖에서 사고가 났냐, 그 다음에 경마장 안에서 사고가 났냐. 밖에서 사고 난 게 자기부담이 30%예요. 근데 경마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이 5%, 10%, 그 다음에 20%형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 경주마를 제한 나머지는 자기부담률이 몇 프로다? 20%다. 자, 그 의미예요. 그래서 20%를 주는데 누구는 경주마 같은 경우는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그 증권에 이렇게 기재된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바로 이 비율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자기부담금 바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가축 지급보험금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구하는 공식 봤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간단한 예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그랬어요. 가입금액이 500이고 가액이 500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무슨 보험이냐면 지금 현재 전부보험이죠. 그럼 전부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부인 경우에 지급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뭐에서 뭘 빼라? 손해액에서 뭘 빼라? 자기부담금을 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손해액이 지금 500만 원 줬습니다. 500만 원. 그죠? 500만 원. 자, 자기부담이 20%예요. 그럼 결국은 계약자가 몇 프로 가져가는 거예요? 80%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500만 원에서 자기부담 20% 공제를 하고 그럼 얼마? 5, 8에 40, 400만 원을 계약자가 가져간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또 어떤 비용이 발생을 했냐면 잔존물 처리 비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자, 손해액의 10%가 상한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60만 원. 그럼 500만 원 10%는 우리가 얼마까지 인정을 해주게 되냐면 50만 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계약자가 6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 얼마까지만? 50만 원. 자, 이 목적물 손해보험금에다가 비용 손해, 즉 잔존물 처리 비용도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자기부담 차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까지만 인정을 해주게 되냐면 50만 원. 그럼 얘에 대해서도 자기부담 20% 공제를 하고, 그래서 5, 8에 40, 40만 원. 그래서 계약자한테 총 지급되는 돈은 얼마가 되냐면 44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적물 보험금,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면 또 빠른 속도를 위해서 함께 해도 돼요. 이때 어떻게? 바로 지급보험금은 왜 얘들 어차피 자기부담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즉 얼마에 목적물 손해 500만 원 플러스 자 50만 원 잔존물 처리 비용 50만 원 들어갔잖아요. 여기에다가 자기부담을 20% 이렇게 바로 산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440만. 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 이렇게 이 440만 원 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자, 이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초과 금지라는 거. 자, 이렇게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과 가액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 큽니다. 자, 얘는 무슨 보험이냐면 초과보험이죠. 그럼 초과보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죠. 그죠? 자, 그러면 손해액이 400인데 똑같이 얘도 60만 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잔존물 처리 비용을 몇 프로 인정해 주냐면 10%. 그래서 400만의 10%는 40만 원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자 손해액 곱하기 자기부담금 빼고 해서 320만 원. 자, 40만 원 인정해 줬다고 했죠. 자기부담금 빼고 32만 원. 하게 되면은 352만 원.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또 바로 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즉 400만 원에다가 더하기 자 40만 원 상한선이라고 그랬죠. 4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빼고 하게 되면은 352만 원.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보험 가액이 얼마예요? 400만 원.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잔존물 처리 비용은 결국은 뭐다고요? 자기부담금 공제하더라. 그리고 공제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해주는 금액은 손해액의 10%를 상한선으로 본다는 것. 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지급보험금이에요. 근데 봤더니 여기는 보험 가입 금액은 300이고요. 가액은 400입니다. 자, 얘는 무슨 보험이냐면 일부보험이에요. 일부보험. 아, 일부보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비례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비례보상. 그럼 손해액이 400이고요.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 그 다음에 자기부담 20%고요. 손해방지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비용 손해가 이제 여러 개 나간 거죠. 그럼 하나하나 봐보시면 여기 손해액이 400인데 60이니까 아, 우리 60만 원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손해액의 10%. 그래서 얼마를 40만 원 인정해 줄 거야. 근데 나머지 이 방지 비용과 기타 협력 비용은 우리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먼저 목적물 보험금. 즉 가축 목적물 보험금은 자 400만 원. 즉 우리가 이제 비례보상 하는 거잖아요. 비례보상 어떻게 하냐고 그러냐면 손해액에다가 분모가 보험 가액분의 가입금액. 자, 이렇게 비례보상 한다고 그랬다고요. 가입금액. 여기에서 뭘 빼게 된다고 그랬냐면 자기부담금을 공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비례보상 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 손해에 있어서는 누구누구 손해방지 비용, 그 다음에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그 다음에 뭐예요? 대입금 보존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4개는 반드시 비례 보상한다고요. 근데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례 보상합니다. 400만 원 곱하기 가입금액분의 가액분의 가입금액. 자, 거기에서 자기 부담 20% 뺍니다. 그다음 잔존물 처리 비용도 비례 보상한다고 그랬죠. 40만 원에다가 자, 비례 보상했고 자기 부담금 공제했습니다. 손해 방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 보상했습니다. 다만 얘는 뭐예요?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협력 비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례 보상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사항이겠죠. 여기 잔존물 처리 비용 자기 부담 공제했습니다. 손해 방지 비용 자기 부담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타 협력 비용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일부 보험인 경우에 비례 보상합니다. 비례 보상합니다. 비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 다 합치게 되면 얼마가 지급이 되냐면 389만 원. 자, 이 두 개. 240만 원과 24만 원은 뭐 한도로 되라?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 가입금액 300만 원 한도죠. 자, 일부 보험은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자, 비례 보상하니까.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뭘 하게 되냐면 자, 비용 손해. 즉 비용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험금 산출 시. 그다음에 전부 보험이냐, 초과 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금 산출식이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주의할 점 뭐냐면 여기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우리가 잔존물 처리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잔존물 처리 비용의 종류 있죠, 종류. 자, 여러분이 이 잔존물 처리 비용 언제 나가는 돈이냐면 우리 가축이 폐사 시에 나가는 돈이야, 폐사. 가축이 폐사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축사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럼 그 축사 내부에 가축이 폐사되고 있어요. 그럼 걔를 어때요? 밖으로 빼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운반 비용이에요, 운반 비용. 이 폐사된 가축을 운반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 운반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차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차에 상차 비용이에요, 상차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상차 비용. 그리고 자, 요즘에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어때요? 얘를 갖다가 땅에 매몰하는 걸 허용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환경 문제로 해서 땅에 매몰 비용이 아니라 만약에 얘를 갖다가 렌더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압으로 갖다가 얘를 갖다가 확 고압으로 어떻게 해요? 고압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압을 강해서 찐다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때요? 이 분말, 가루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활용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고압으로 사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렌더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렌더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렌더링을 어디에서 우리 허용된 시설, 이 적법한 시설에서 렌더링을 했다 그러면 이 비용도 우리가 뭘로 인정을 해주게 되냐면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해서 잔존물 처리 비용은 이 세 가지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즉 운반 비용, 싣는 비용, 그다음 렌더링 비용. 예를 들어서 이 폐사된 가축을 뭐예요? 땅에 묻는 매몰 비용,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질 개선 비용, 토양 있잖아요. 토양 개선 비용. 이런 비용들은 잔존물 처리 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존물 처리 비용은 딱 이것만 운반 비용, 싣는 비용, 렌더링 비용. 자, 이 비용만 우리가 뭘로 인정을 해주게 되냐면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저희가 뭘 알아보았냐면 보험금 지급식, 보험금 산출식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산출하는 방법.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축정별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여기 바로 이제 이 손액 산정. 왜냐면 방금 우리가 보험금 구할 때 일단 기본 공식이 있었잖아요. 보험금. 즉 보험금 산출식이라는 거 어떻게 됐었어요? 손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그리고 이제 비례보상 같은 경우에 일부 보험 같은 경우는 손액 곱하기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이죠. 그럼 이런 우리가 보험금 산출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손해액과 뭘 알아야 돼요? 보험 가입을 알아야 돼요. 가입 금액은 어차피 뭐 할 때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가입 금액은 무조건 시험에 이제 조건을 주겠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과 손해액을 산출해야 되게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겠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각각의 축정별로 뭘 하게 되냐면 손해액 산정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연결할게요.